최근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관련된 정대협의 회계 부실,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관련된 분식 회계 의혹이 관심사입니다. 이런 논란 속에 일찍이 회계가 바로 서야 경제가 바로 선다는 모토를 내걸고 회계제도 개혁에 앞장선 분이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지식경제부 장관과 경제수석을 지낸 최준경 공인회계사 회장인데요. 회계에 관련된 논란 어떻게 바로잡을지 짚어보겠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4년 전 이맘때쯤이시죠? 공인회계 회장에 이제 출마를 하셨는데 뭐 네. 장관님도 지내시고 경제수석도 지내셔서 다들 좀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임명직도 아니고 이 회원들의 투표를 통해서 결정되는 자리였는데 이제 4년이 지나시고 곧 임기가 이제 끝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4년을 돌아보시면 공인회사 회장으로서 어떤 소감이 있으신지 듣고 싶습니다. 우선 그 2017년에 네. 그 회계개혁법이 통과됐습니다. 네. 그래서 약 40년 동안의 이 회계사 그 자유선임 제도의 폐해를 시정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아직도 이제 그 공익 부문은 좀 제도를 바꿔야 될 여지가 좀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다행히도 공익법인에 대해서도 그 주기적 지정이 가능한 그 외부감사에는 주기적으로 지정하는 그런 그 세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공익 부문도 앞으로 이 회계 투명성이 많이 이제 좋아질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공익법인들 말씀하시고 좋아질 것이라고 뭐 하시니까 사실 네. 지금 국민적 관심사가 윤민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정대협 그렇습니다. 예. 회계 부실 문제인데 네. 이 공익법인 전체가 이 회계 이런 데 상당히 좀 둔하거나 감독이 좀 부실하거나 문제가 좀 많은 겁니까? 아니면 이 정대협의 특수한 상황일까요? 어떻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 공익 부분도 회계 투명성이 많이 이제 높아지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 그러나 아직도 이제 회계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그 격리 담당 직원이 부족하고요. 우선. 예. 그다음에 이제 회계 투명성에 대한 인식도 사실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가 이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기부를 하시는 분들이 내가 준 돈을 제대로 쓰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기부를 하고 나서 예. 이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본인이 직접 들여다 보시든가 아니면은 전문가를 고용해서 한번 들여다 봐 주셨으면 좋겠다 이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 보니까 뭐 전 그 정의기억연대 문제도 그런 선상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부한 사람이 뭔가 공익법인의 돈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최 회장님께서 그 한국 가이드스타 네. 이제 비영리법인의 이제 투명성 증진을 목적으로 탄생한 곳인데 거기 이사장도 맡고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이사장을 맡고 계시면서 보니까 좀 더 우리 선진국과 비교해서 네. 그런 비영리법인들의 행태랄까 또 기부 문화랄까 이런 어떤 차이가 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투명성에 대한 인식이 낮고 네. 또 이 목적에 맞게 지금 쓰고 있는지에 대한 그 감독이 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부가 보조금을 줬으면 네. 정부도 그 보조금의 용처에 대해서 좀 봐야 되고요. 또 일반 민간인이 기부를 했으면은 또 제대로 쓰는지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자선단체라든지 공익법인을 이제 가이드스타에서 평가를 하는데요. 네. 두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제대로 기록을 하고 있느냐, 기록을 하느냐. 네, 네. 그러니까 회계를 투명하게 투명하게 기록하느냐는 하느냐. 네. 거고요. 두 번째는 투명하다고 그래서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네. 어린이 그 결식아동한테 급식을 하는 단체라고 이제 예를 들면은요. 예. 그래서 투명하게 해놓은 걸 보니까 돈 들어온 거에 80%는 그 자선단체 직원 월급 주고 결식아동한테는 20%만 했다. 그러면 투명하게 기록은 했지만 회계는 투명하게 했지만 목적에 맞게는 들쓴 쓴 게 거예요. 아니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가이드스타는 그 다음 단계도 보는 겁니다. 회계도 투명해야 되고 두 번째 목적에 맞게 쓰고 있는지를 이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높은 등급은 이제 별 3개를 주고 별 2개, 별 1개, 그다음에 이제 등급 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가이드스타에서는 이 외부 감사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다 네. 등급에 처리를 합니다.
지금 그러면 공익법인, 비영리법인에서 외부 감사를 받는 곳이 한 몇 퍼센트나 되나요? 저희도 이 공익부문 통계를 정확하게 네.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100억 이상은 의무화돼 있고요. 자산 100억 자산 이상. 100억 이상. 그다음에 네. 기부금을 20억 이상 받는 건 또 새롭게 의무화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네. 이제 한국 가이드스타 같은 그 평가기관에서도 외부 감사를 받지 않으면 등급에 처리를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공익법인이라고 할 수 있는 또는 자선단체에서 약 한 5분의 1 정도는 외부 감사를 받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곳에 기부를 한 분들은 이 한국 가이드스타에서 기부를 받은 회사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좀 들어가서 좀 열심히 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가이드스타 그 한국 가이드스타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은 예. 그 기부금을 받거나 하여튼 예. 그런 공익법인의 그 재무 정보가 다 나와 있고 나와 있기 때문에. 또 평가 결과도 등급이 다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절로 국민들이 또 기부한 사람들이 감시 감독을 하게 되니까 가이드스타에 좀 많이 들어가서 내 돈이 잘 쓰고 있는지를 좀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아까 2017년에 이제 회계 개혁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그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였죠. 핵심적인 내용이. 그렇습니다. 6년간 기업이 자율적으로 회계법인을 정하고 그 이후 3년은 금감위 증설위에서 이제 지정하는데 네. 이게 어떤 효과가 있었습니까? 어떤 효과를 두고? 물론 이제 이 제도를 예. 도입을 한 것이 이제 금년부터 주기적 지정이 들어옵니다. 2020 올해부터. 회계년도부터. 네. 그래서 일정 기간이 지나봐야 그 효과를 알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그 제가 회장으로서 그 감사 현장을 모니터를 해보면 예. 과거와는 전혀 다르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는 그 회계사들이 와서 내가 당신 회사의 재무 상태나 예. 수익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이러저러한 자료가 필요하니까 좀 줬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얘기하면 뭘 그런 자료를 보려고 그러시느냐. 이러면서 자료를 다 내줘야 이게 제대로 그렇죠. 감사가 될 텐데. 그래야 평가를 할 수 있는데 네. 아니 뭘 그런 걸 보려고 그러냐. 약간 기업이 회계법인의 뭐 갑의 입장에서 하는 그런 건가요? 갑이죠. 네. 왜냐하면 이제 본인들이 회계사를 임명을 하니까 돈을 주고 그렇습니다. 용역을 주는 거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주 극단적인 그렇죠. 비유인데요. 네, 네. 이 형사 피의자가 배심원단을 스스로 구성하는 거랑 같습니다, 사실은. 자기가 이 재판을 받아야 될 당사자가 재판할 사람을 선임하는 꼴이다. 아주 극단적으로 네, 표현하면 극단적으로. 그렇습니다. 뭐 네. 그거하고는 좀 다르지만, 네. 그러니까 감사를 받는 사람이 자기를 감사할 사람을 선정을 하니까 뭐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이제 알기 쉽게 우리 네, 네. 시청자들이 알기 쉽게 네, 표현하면 그렇군요. 그런 거거든요. 네. 그러나 이제 지금은 이제 지정을 이제 하게 되고 또 과거에는 그 회사 격리 담당 부서에서 그 회계사를 선정을 했는데 이제는 그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가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선정 절차도 많이 투명화되고 해서 그래서 이제는 그 감사 현장의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있어서 네. 분명히 그 앞으로 그 감사의 그 품질도 올라가고 또 회계 투명성도 많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이제 몇 년을 시행을 해보면 이 제도 효과를 이제 알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 그래도 적어도 한 바퀴 그러니까 네. 6년 플러스 3년이니까 9년 정도 지나면은 네. 효과를 평가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뭐 회계제도 개혁이 많이 이루어졌지만 일각에서는 이런 회계제도가 회계를 작성하는 회계법인과 네. 거기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용역을 준 기업을 위한 것이고 회계를 이용하는 사람 그러니까 투자자라든지 채권자라든지 상거래 거래자들을 위해서 조금 부족하지 않나 하는 이런 지적도 있던데 어떻게 그런 점이 예, 저도 그런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계개혁 다음 단계는 예. 공시 쪽을 좀 강화하는 건데요. 공시 예, 그러니까 이제 그 회계 정보가 투명하게는 나와 있는데 회계개혁을 해서 투명한 정보가 나왔는데 예. 그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자들이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재무제표를 좀 쉽게 단순화해서 표준화해서 그거를 제공하는 것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왜
전에 알기 쉬운 세법이라고 그래서 네. 세법 규정을 좀 쉽게 하자 이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네. 뭐 잘 된 것 같지는 않은데요. 뭐 용어를 많이 정리는 했지만 여전히 뭐 세법은 뭐 쉬울 수가 없죠, 어렵습니다. 일반인들한테. 네. 그런데 회계정보 같은 경우는 조금 단순화하고 표준화하면 예를 들어서 이 기업이 자산 규모가 얼마나 늘고 있나, 예. 동종 그 업종의 평균보다 어느 정도 많은가. 또 예를 들어서 이익을 내는 것도 같은 그 동종 업종에서 많이 내는 편에 속하는지 네. 적게 내는 편에 속하는지 그런 정보는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네. 이제 그 회사의 재무 상태가 유동성이 충분한지, 네. 이익은 많이 내고 있지만 너무 빚이 많아가지고 부채가 많아서 유동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 그래서 그 유동성에 관한 어떤 수치도 조금 표준화 단순화해서 그 제시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다행히도 그 금융위원회 내부에서도 네. 그런 필요성을 인식하고 그런 쪽에 그 실무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회계 이용 정보가 본문과 이게 주석으로 돼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주석이 또 상당히 중요해지는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어렵습니다. 네. 투자자들이 좀 중요한 정보를 보고 싶어서 주석을 들어가서 보더라도 좀 너무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도 좀 어떻게 그렇죠. 쉽게 풀어줘야죠. 이 주석의 뜻은 예. 예를 들어서 이 계약이 성사 가능성이 아직 불확실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계약이 불발이 되면 이 기업의 계속성을 보장할 수 없다든지 뭐 이런 좀 상세한 게 예.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면 투자자나 채권자들한테 큰 정보가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해주면. 좀 그런 것까지 다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좀 시간이 회계사 회장으로서 시간이 좀 그건 이제 당국이 할 일입니다. 당국이 할 공시제도를 좀 일입니까? 정비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회계 감사 시간을 적정하게 투입해야 된다. 이제 뭐 이래서 표준 감사 시간 제도가 도입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감사의 품질을 보장하려면 우선 전문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회계사들이 어려운 시험도 통과했고 또 경험을 이제 쌓았으니까 전문성은 있는데 예. 그렇다면 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일 만한 시간을 투입을 해야지 또 예. 이 감사의 그 품질이 보장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표준 감사 시간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이건 이제 과거의 그 경험치, 통계 경험치에 입각해서 기업 규모가 이 정도 되고 업종이 이 정도 된다 그러면은 평균적으로 나오는 이제 감사 시간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통계치인데 그렇지만 이게 통계라는 게 또 100% 맞아 떨어진다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3년마다 그 개정하게 돼 있습니다. 3년마다요. 3년마다 개정이라기보다는 점검을 해서 업종별 또는 규모별로 변화 요소가 있는지 그래서 그러니까 3년마다 시간을 좀 늘렸지만 한 3년 정도 해보니까 좀 많더라, 너무 길더라, 뭐 그런 의견은 좀 조정해 줄 그럴 수 있다 수도 그런 있습니다. 얘기인 예. 건가요? 네. 그리고 3년을 기다리지 않더라도 예. 개별 기업이 우리는 좀 특수하다. 자산 규모는 많지만 좀 네. 단순하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 임대업, 네. 골프장 이런 데는 자산 규모는 크죠. 네, 상당히 그렇죠. 큰데 좀 단순하지 않습니까? 업종 그렇죠. 자체가. 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해당 기업이 신청을 하면 저희 공인회계사회에 저희가 조정을 해드립니다. 네, 그런 조정 제도도 있고, 그러니까 당장도 개별 기업별로 조정이 가능하고, 또 3년마다 한 번씩은 전체적으로 또 통계치를 점검하고 그 수정 여지를 이제 파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자산과 매출로 그냥 또 경직적으로 정하는 것은 아니고 뭐 그런 거에 따라 바꿀 수 있다 그런 예, 얘기네요. 그렇죠. 개별 기업이 이제 신청을 하면 네. 사정을 설명하고 네, 네. 지금이라도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내부 통제 시스템이 잘 돼 있으면 아무리 덩치가 커도 조금 표준 감사 시간을 좀 줄일 수 있다든지 뭐 이런 그렇습니다. 것도 예. 어떻습니까? 그것도 네. 뭐 맞는 말씀입니다. 네. 내부 통제 조직이 잘 돼 있으면 그만큼 이제 다 볼 수 없으니까 샘플링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 샘플링을 할 때 아마도 이 표본의 숫자를 줄일 여지가 있는 거죠. 이 기업은 잘하고 있는 기업이니까 표본 숫자를 좀 줄일 수가 있고 네. 또 내부 통제 조직이 잘 안 돼 있다 그러면은 그만큼 또 표본 숫자를 늘려서 넓게 봐야 되겠죠. 예. 네.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네. 지금 그 한국 서비스 총연합회 회장도 맡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거는 이제 네.
어제자로 퇴임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좀 더 편하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우리 서비스 산업이 왜 이렇게 잘 발전이 안 되는지 장 의원이 뭐라고 보셨습니까? 제가 볼 때는 우선 이제 그 서비스에 대한 그 인식. 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음식점에 가서 공짜로 그 주는 거를 서비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서비스는 공짜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변호사나 뭐 이런 전문가들한테 물어보고 갑자기 얼마 내시라고 차지를 하면은 아니 뭐 말로 몇 마디 해주고 무슨 돈을 받느냐 뭐 네, 네, 그런 그렇죠. 어떤 그 인식을 우선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규제인데요. 우리는 규제가 좀 심합니다, 사실. 서비스 산업에 대한 규제. 서비스 산업뿐 아니라 모든 분야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 가부장적 규제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요. 가부장적 규제. 어떤 그러니까 아 이거 어린애가 뭐 어린애를 물가에서 어떻게 보살피듯이. 될까 해가지고 네. 그냥 모든 거를 요만한 오차도 없게 하려고 사전적으로 네. 그럴 게 아니라 오차가 있다. 예를 들어서 부정이 생긴다 그러면 그거를 시정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해서 여러 가지 그 좀 제약을 많이 가하고 있는데 그건 이제 뭐냐면 개인정보를 누가 몰래 나쁜 목적에 쓸까봐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전적으로 그 개인정보를 그 도용할 가능성을 0으로 만들겠다 할 게 아니라 도용하면은 그 사람이 이 사회에서 더 이상 그 사회생활을 못하게 그렇죠. 강력하게 네. 그러니까 끝까지 추적해서 그 사람을 잡아서 그 사람한테 강한 응징을 가하는 쪽으로 그런 하는 게 맞는 시스템적으로 것이죠. 바뀌는 예, 그렇게 거죠. 하는 게 맞는 것이지 사전적으로 자꾸 그렇죠. 규제하는 건 안 된다.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정치 이념이 자꾸 개입을 하는데 예를 짧게 들어 끝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 그 PD가 자꾸 끝내라고 시간 그러니까 없다고. 네. 의료 산업의 같은 경우에는 산업을 쪽으로 봐야 되는데 자꾸 이거를 이념적으로 접근하다 네. 보니까 좀 잘 안 되고 있고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계제도 개혁에 앞장서는 최준경 공인회계사 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